장엄, 웅장, 소름.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모자른 듄2. 지난 시간 강렬한 퇴폐미를 보여준 페이드 로타 역 오스틴 버틀러 TMI에 이어 오늘은 듄2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심 때문에 하코넨 가문 관련 비하인드가 좀 많은데요. 스포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렬한 비주얼과 장대함으로 소름을 선사한 페이드 로타 아레나 전투씬. 와, 진짜 페이드 로타가 최애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씬 비주얼적으로 대박 아니었나요? 또 보고 싶어. 이 씬은 흑백으로 묘사됐는데요. 단순히 미감을 위해서 흑백 필터를 씌운 것만은 아니고요. 하코넨 가문의 본거지 기에디 프라임 세계관을 디테일하게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기에디 프라임은 한때는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이름 날리던 곳이었지만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시대엔 노박구 산업화로 인해서 자원은 고갈되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하코넨 사람들의 피부색은 이렇게 전부 하얀색이고 민머리인데요. 이러한 세계관 설정 때문에 하코넨 가문 관련 씬을 보면 실외는 무채색으로 표현되고 햇빛과 상관없는 실내 씬은 유채색으로 표현되는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무채색 페이드 로타 경기장 전투 씬은 드니 빌네브 감독의 아이디어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촬영 감독 그렉 프레이저의 감각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이 씬을 모래를 깔고 촬영하자니 아라키스 행성처럼 보일 것 같아서 고민하던 드니 빌네브 감독이 이 장면을 흑백으로 찍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먼저 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촬영 감독이 그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해보겠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갔대요. 촬영 감독은 로저 유원 배우와 함께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TMI로 로저 유원이 촬영을 도와준 이유는 그가 원래 민머리였기 때문 분장을 따로 안 해도 하코넨 사람이어서 테스트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렉 프레이저가 테스트 영상을 촬영한 후에 드니 빌네브 감독에게 보여줬는데요. 드니 빌네브 감독이 보자마자 바로 빙고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듄 파트 1, 2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러니까 미술 감독을 맡은 파트리스 베르메트는 하코네 가문과 기에디 프라임에 대한 미술적인 아이디어를 정화조로부터 얻었대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드니 빌네브 감독은 검은 색깔 플라스틱 세상이 곧 기에디 프라임의 문화이길 원했대요. 정말 모든 게 검은색이길 바랬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술 감독이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해서 운전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는데 쫙 펼쳐진 정화조들을 보게 됐대요. 어라? 검정색, 플라스틱, 성공적. 정화조들을 흥미롭게 지켜본 미술 감독은 그 안엔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고 곧이어 하코넨 가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기에디 프라임과 관련된 모든 영감을 여기서 얻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정화조에서 그걸 떠올리지? 많은 관객분들이 인상 깊게 본 페이드 로타의 의상, 묘하게 1970, 80년대 SF 영화 의상 같기도 하고요. 또 묘하게 미래적이기도 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페이드 로타의 의상들은 오스카상 후보에 5번이나 오른 베테랑 의상 디자이너인 제클린 웨스트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영화 시리즈를 위해서 4,000개가 넘는 의상을 제작했다는데요. 특히 이번 페이드 로타의 의상은 스위스 아티스트인 한스 루돌프 루어디 기거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스 루돌프 리어디 기거는 어둡고 기괴하면서도 환상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요. 진짜 흥미로운 점이 이분이 원래 1974년에 제작하려던 영화 듄의 디자인을 맡았었대요. 하지만 이 비운의 영화는 투자를 받지 못해서 결국 제작이 무산됐고요. 이후 듄을 함께 작업했던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979년작 영화 에이리언 시리즈의 디자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미지의 외계 생명체와의 사투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린 영화 에이리언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뽑힐 만큼 대흥행했고요. 흥행과 함께 SF 영화에 등장하는 기괴하면서 그로테스크한 디자인들의 초석을 이 기거가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그는 큰 명성을 얻었죠. 영화 듄의 의상 디자이너는 이러한 기거의 작품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중세 예술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서 스판, 가죽, 신축성 좋은 원단 등을 이용해서 페이드 로타 의상의 베이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중반부, 관객들을 좀 놀라게 한 장면이 나오죠. 하코넨 남작이 스파이스도 제대로 못 지키고 프레맨들한테 조 터지는 게 일상이던 라반을 뒤로 하고 조카인 페이드 로타에게 아라키스의 총독 자리를 맡기면서 키스를 건넸던 장면인데요. 이때 키스를 받은 페이드 로타는 다시 한번 삼촌의 뒷덜미를 잡고 본인이 먼저 키스를 건네죠. 이 장면, 페이드 로타 역을 맡은 오스틴 버틀러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멋있어요! 또 영화를 보면서 페이드 로타 역을 소화한 오스틴 버틀러가 하코넨 남작 역을 소화한 스텔란 스카드가드의 실제 아들인 빌 스카스가드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게 실제로 영화 속에서 빌 스카스가드랑 닮은 것처럼 나왔고
빌 스카스가드도 평상시 영화에서 괴상하고 좀 기이한 역할들을 맡아왔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하코넨 남작과 페이드로타의 어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스틴 버틀러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스틴 버틀러는 페이드로타가 하코넨 남작으로부터 길러지면서 그의 생활 방식과 통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억양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억양과 어조를 모방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들이 총집합되어서 제가 꼽은 영화 속 가장 매력적인 빌런 1위에 등극하셨습니다. 와! 또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본 것 바로 베네 게세리트들의 의상이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의상 디자이너는 듄 파트 2에 베네 게세리트들의 의상을 디자인할 때 타로 카드 속에 있는 검의 여왕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탄생을 알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 조토 디 본도네로부터도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발음을 유의해야 하는 화가 조토의 작품들 잠시 보시죠. 또 의상 디자이너는 어린 시절 가톨릭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수녀들이 함께 복도를 내려가던 모습을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고 이후에 수녀들이 문화권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에 매료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총집합해서 베네 게세리트만의 미학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폴의 어머니인 제시카가 프레맨들의 데모가 된 후에 입는 베네 게세리트 의상에 문양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미술팀에서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의 조합처럼 보이는 이 프레맨들이 쓰는 알파벳을 직접 만들었고 이거를 의상팀이 손수 프레맨들과 남부 베네게세리트 옷에 직접 칠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베네게세리트 의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제 취향을 저격했던 건 레나 세이두가 연기한 레이디 펜링이 입은 드레스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절세미녀인 그녀가 페이드로타를 만나 그가 퀴사치 해달하게 될 제목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씬에서 입은 이 드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설립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거라고 하네요. 의상 디자이너가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의상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저 영화에서 특수분장으로 고생하시는 스텔란 스카스가드. 캐리비안 해적에서는 얼굴에 따개비들을 좀 올리시더니 듄에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니 빌네브 감독은 블라디미르 하코넨이 육중하고 거대한 몸을 갖기를 바랬고 이를 위해 듄2 분장 감독인 도날드 보웻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모아서 거대한 수트를 완성해냈습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분장을 받았다고 하죠. 쿨링 수트를 입고 이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쪽부터 아래쪽 순서로 분장을 했는데요.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그는 실제로 분장을 할지 아니면 얼굴에 모션 캡처 점을 찍을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실제 분장을 택했다고 합니다. 촬영장에서 실제 인공물을 촬영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번거로움을 택한 이유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최근에 관객들이 환상적인 이야기에 갈증을 느낀다고 생각했고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이 분장에 임했다고 하네요. 듄 파트 2는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요르단 등에서 촬영됐는데요. 특히 이번 듄 파트 2는 대부분의 씬이 우주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곳 아라키스에서 전개되는 만큼 사막 로케이션 촬영 일수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듄 파트 1은 아부다비 사막에서 약 5일 정도 촬영했지만 이번 듄 파트 2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의 한 달가량 아부다비 사막에서 촬영했다고 하죠. 미장센의 진심인 감독답게 드니 빌네브는 관객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듄 파트 1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고 싶지 않아서 거대한 사막을 이잡듯 뒤졌는데요. 관객에게 영화 속 현장이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생생함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낸 드니 빌네브 감독은 텐트, 건설 크레인, 지게차 등 촬영에 필요한 것들이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길이가 약 18마일, 그러니까 28km에 달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영화 후반부에 폴이 모이암 규모에게 사일런스 외치면서 우리에게 쾌감을 선물했던 요 씬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외 촬영지에서 이롤란 공주가 등장하는 씬들은 이탈리아 트레비소 근처의 그리온 가문의 묘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비하인드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른 재미있는 비하인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글 달라갈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